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여의도 주시광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응답하라 2000선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지수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양시장이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더라면 좀 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불금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요 다음 주 장 더 열심히 세워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지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70선까지 조금은 후퇴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나가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정교한 시각으로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더 정교하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죠. 저희랑 함께 해보세요. 오늘 또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가 준비 많이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시광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준비 쭉 하시면서요. 저희 쪽에서 많은 지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종목들 중에 좀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종목이 있었을까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방법들까지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장 전략들 챙겨보러 떠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는 거,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금요일의 남자죠. 김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함께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주 성공 투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화이팅 저희 모아가고 있는 동안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알려주세요.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빨리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 체킹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이게 우리가 금요일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너무 보고 싶은 게 일주일 동안 쏟아졌던 이슈를 다 금요일에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으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양회가 조금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 성장치를 또 스킵해 버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들을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시원하게 시작해 주시죠. 예. 자, 이제 그 3월 19일이었네요. 그죠?
이미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간사합니까? 그죠? 2달 전 이 순간만 해도 시장이 날벼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1419포인트를 찍고 시장이 죽느냐 마느냐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졌었던 시장이 어제와 오늘 장중이지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찍었고 코스닥은 V자 반등으로 이미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새삼 쉬어갈 만한 위치에 또 왔고 또 거기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오늘은 시장이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양시장 다 약 1.5%의 조정이 나왔죠.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정의 이유들을 한번 봐야죠. 사실 주초만 해도 백신 개발이다.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이제 전부 다 경제 재개 활동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죠. 중국 양회에서 기대했었던 만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질 않죠.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대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죠.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단서를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은 그 이전에도 저성장이었고 지금도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입니다. 그죠? 서로 멱살 붙잡고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회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나름 1차 무역 합의에서 미국과 합의했었던 내용을 빨리 이행을 하면서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 이전 관행을 근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게 유화적 제스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둘이 멱살 잡고 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이 갈등,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박에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일정 정도 쉬어가는 그림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금융과 실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차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명백한 리세션에 진입해 있다. 우리가 2001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 명백한 리세션에 진입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과 실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의 S&P나 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이런 부분이 동행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그죠? 동행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지금 부진한 경기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장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부진한 경기, 저성장 구조에서는 대형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외국인이 금융위기 때만큼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현물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매수하는 섹터가 있다. 그게 소프트웨어 섹터, 그죠?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 쪽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도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 섹터의 조건은 성장 트렌드에 부합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준비된 기업이어야 된다. 자, 성장, 가치,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역사에서 보아줬습니다. 그죠? 저금리와 유동성 흐름을 갖게 되면 성장주가 선전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이나 외환 위기 시
지금 코로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산업재, 소재, 금융 이런 쪽은 상폐 기업이 많이 증가했었던 과거의 전례. 이런 부분으로 봐서 상폐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기업들의 여건이 안 좋다는 거고 그런 여건에 있는 쪽 라인 산업재 소재에서 매매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IT, 헬스케어, 인터넷은 상장 증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변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든 여하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 동력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반도체인데 지금은 대형주가 갈 수가 없으니까 IT 소부장, 그죠? 소재, 부품, 장비. 그게 강소기업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 거기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언택트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부분은 몇 주째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장주. 그럼 왜 성장주와 가치주 지금 현실의 주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 카카오의 차트입니다. 이 빨간 라인 부분의 여기가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을 이야기하는 건 글로벌 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급락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만회하면서 급등을 했죠. 반면에 포스코, 시크릿컬 업종의 철강 업종 부분은 2월 24일 부분 코로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내려왔었던 부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892포인트의 저점을 코스피가 찍고 14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1419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올라갈 때는 생존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오른다. 그죠? 도그나 카우나.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걸 보고 이 종목 부분을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지금은.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섹터만 그러느냐? 그다음 보십시오. IT 소부장의 SNS틱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SNS틱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위치였죠. 3월 18일 부분이었을 겁니다. 수요일. 지금 그때 15,000원에서 지금 31,200원에 가 있습니다. 강소부장의 최고라 그랬죠. 최고 기업. 반면에 이쪽 현대자동차입니다. 2월 24일 코로나 영향받으면서 시장이 급락하던 때 물론 65,000원 갔다가 지금 뭐 한 10만 원 근처 왔으니까 올라왔죠.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차 전지는 좋은데 왜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다 하는데 현대차는 왜 그렇게 각광하지 않고 보질 않느냐. 저는 2012년 5월 2일 날 현대차 27만 2,500원, 기아차 84,800원 고점이던 날 기아차를 매도하면서 한 번 다시는 기아차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전기차 2차 전지가 가면 테슬라처럼 현대차, 기아차도 2차 전지 전기차를 만드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요. 왜냐? 테슬라는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는 전기차가 잘 팔린들 내연기관의 차의 대체 수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처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장주 가치주 비교 세 번째에서 아까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고점 돌파했죠. 반면에 정유업종 어떻습니까? 정유업종은 2월 24일 고점 돌파 못하고 저 밑에 있죠.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고요? 왜 좋은 섹터들을 놔두고 이런 어려운 데 가서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죠? 자, 전자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모습입니다. 2월 24일 코로나 영향받던 데 약간 하락하고 나서 급등을 했죠. 반면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든지 저점 3,000원에서 기껏 요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게임주죠. 그죠? 게임 업종, 언택트로 관련주입니다. 이 역시 2월 24일 저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를 하는 건 여러분들 기회비용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어느 뉴스 한번 올라서 지금 산업재 소재, 항공주 이게 올라가니까 걔네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사실은 대외 코로나19 여건 때문에 코스피가 141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3월 19일, 그죠? 저점을 만들었었던, 코스닥이 저점을 만들었었던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수한 기회고 물반 고기반의 시장이었다면 1900포인트, 2000포인트 와 있는 이 시기는 이제 고기는 다 도망갔습니다. 고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굵직한 우량 기업들만 간다. 그 굵직한 우량 기업이라는 게 대형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연관, 플랫폼 연관, 그리고 언택트로 연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이 계속해서 주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안 오른 거래소의 대형성 시크릿컬 업종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조종받으면 다른 안 좋은 주식 역시 조종을 받는 겁니다. 차라리 주도주 조종을 받을 때 주도주를 매수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주도주도 섹터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게임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테라와 이슬이. 우리나라에도 테슬라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그죠? 그럼 이 식품 관련주. 이런 부분들 정책수혜 관련주들이 주도주의 순환에서 놀아야지. 주도주가 조정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그래서 난 저 시크릿컬 업종 간다. 이거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아들 보고 공부 잘하는 학생 친구하라고 하지 않고 저 멀리 혼자서 노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주식은 옛날에 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5천 원이 됐다. 싸다. 이거가 아니라 지금 20만 원인 주식이 30만 원, 40만 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내가 샀는데 다음에 기관이 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이냐 이런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포스트 코비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소비 패턴도 변화할 거고 가계, 기업, 정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포스트 코비드는 가계에서는 그저 삶의 인식이 변화할 거고 우리도 개인주의로 바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찌개 한 식당에 놓고 식당에서 전부 다 여러 명이 같이 먹던 이 부분도 이런 문화도 바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삶이 질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투자 인식이 변화하고 그 투자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이미 고객예탁금 20조가량 증가했었던 지금의 이 상황 흐름들이 반증하는 겁니다. 정부 부분에 있어서도 신성장 산업인 부분 이런 부분들과 산업 주도권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독점화 여기에 맞는 기업들 선별해서 공략을 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때는 겁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의 지형은 이미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흐름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 소재 비중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못 가는 이유 극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이런 화학, 정유 이런 업종이 코스피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3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못 가는 거지요. 코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IT와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언택트라고 쓰고 데이터 경제라고 읽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항상 저 밑바닥에 있는 가격이 싼 주식, 가치가 싼 주식이 아니라 가격이 싼 주식만 고르다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추세의 변곡 흐름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나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죠. 나름 그 속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나스닥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이 조정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였다라고 칭찬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소중한 시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뭐 사실 짧은 시간이고 네. 뭐 이거 말고도 이 NTN 제 카페에 가면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핵심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이제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NC 소프트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사야 합니다. 네, 가치. 알겠습니다. 그 가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현실을 인지해서 제대로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잠시 후 밤 11시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또 소중한 시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밤 11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주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 뜨거운 불금에 다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쪽으로 맡겨주세요. 전화와 문자 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두 대 열어놓고 있을 거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벌써부터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좋으신데 고민되는 종목 있으셨을까요? 예, 푸른 기술이거든요. 푸른 기술이요? 얼마에 네. 들어가셨어요? 16,000원이에요. 16,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30%예요. 아, 네. 그래도 소폭의 수익 중이시네요. 오늘 종가가 16,300원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17,800원에 팔았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열흘 이상 기다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사 모아 들어갔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언제쯤? 이제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갈까 싶어서 네. 앞으로의 추세가 좀 더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통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님 바꿔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푸른 안녕하세요. 기술을 평소에도 이렇게 매매하시는 종목인가요? 예, 자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그게 이제 북한 주고 또 철도 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철도하고 또 뭐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그냥 뉴스 좀 듣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샀어요. 그냥.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1, 4분기 실적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저는 그 어느 종목을 매수할 때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하셔야죠. 그죠? 네. 예.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 방송에? 네, 네.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라서 1사분기 이 뉴스를 지금 못 봤는데 매출액이 예. 전년 분기로 보게 되면 매출도 줄고 마이너스죠, 다. 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네. 순이익도 그죠? 그러니까 네. 실적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이건 실적주가 아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적주가 아니고 결국 테마성 흐름의 기술적 흐름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은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제가 네. 이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또 자본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가 됐을 때와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의 그 흐름이 아주 판이하게 틀리고 거래가 네. 안 된다는 건 결국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 팔기도 쉽지가 않고 아주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장성이 네. 없으면. 다만 예.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성도 연결되지만 무인 자동 이런 쪽에도 자동화 이런 쪽에도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중국의 그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관련 이런 뉴스 때문에 우리 시장의 로봇 관련주가 상승했듯이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은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을 좋아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 네.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을 했죠. 네. 그런 네. 다음 지금 그 이전에 놓여져 있었던 요 박스 라인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고 이제 코로나19의 그렇죠. 가격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추세를 만들어야 되죠. 결국은 이제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도 일단 1사분기 실적이 좋든 나쁘든 끝났고 거래 흐름으로 보면 오늘 조금 늘어난다는 건 다음 네. 주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만한 흐름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전 고점인 18,000원과 2만 원 사이에 터치를 할 텐데 저는 그거라는 라인에서는 나왔으면 해요. 네. 그죠? 저는 지금 한 17,800원 정도면 나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건 이제 이런 유형의 종목은요. 변동성이 네. 한번 싹 써지면 뭐 지금 16,300원에서 1,000원 위가 아니라 한 네. 3,000원 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올라간다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올라간다면 18,500원, 19,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이 네. 추세를 깨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추세를 내려온다면 그것 또한 매도하고 다시 봐야 네. 됩니다. 네. 그죠? 네. 다만 네.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네. 희망적인 전망이었는데 도움 많이 네. 되셨을까요? 그럼요. 너무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여의도 주시광 자주 보고 계시죠?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애청자분과 함께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빠르게 60초 동안 해결 방안들 살펴볼 수 있는 1분 스피드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문자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8819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5,000원, 비중이 12%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건설회사 주가들이 대체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현대건설 종가 좀 볼까요? 32,650원으로 보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건설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기수 전문가님 6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 건설주는 유가가 70불이 되지 못하는 한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하죠. 건설주들은 쳐다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나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8년부터 주구장창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게 추세 하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고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 뭐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는 부분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여기 라인에서 한 번 정도 더 반등 들어와서 4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죠? 신규 진입을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러한 건설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타날까요? 아까는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94번님의 종목으로 보이고요. 매수가가 92,930원, 비중이 40%입니다. 1분기 실적도 사실 나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가는 98,8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 자체나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기업을 잘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격상으로 봤을 때 너무 쫓아가서 매수한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이렇게 조금 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이전 고점 앞두고. 그러나 그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위 상방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13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종목이다라는 칭찬 함께 새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살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문자 중에 저희 추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종목 봤는데요. 세 번째 종목 남선알미늄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죠. 자, 남선알미늄은 5074번님의 종목인데요. 6,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3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남선알미늄 6,16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60초 동안 전략들 세워주시죠. 자, 1사분기 그 분기 영업이익이 22억인데 시가총액이 6,787억이다.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 흐름으로 가는데 자,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조금 의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세 자체가 길게 보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낙연 테마주다고 해서 아직 대선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의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보고 뭐 지금 사신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그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쭉 잘 살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판도 돌려주세요. 네, 이번엔 어떤 종목도 나타나게 될까요? 벌써 네 번째 종목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자, 이게 지불 결제 인프라 대표 업체이잖아요. 2987번님의 종목이네요. 매수가가 9,330원이고요. 비중이 10%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 넘게 빠지면서 8,810원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도 뭐 네이버가 4% 정도 지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긴 한데 앞으로의 추세가 더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 60초 드릴게요. 자, 이제 KG 모빌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하나죠. NH한국사이버 결제가 대장이고 KG 모빌리언스가 2등주입니다. 그런데 1사분기 실적을 보면 NH한국사이버 결제가 1,29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71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KG 모빌리언스는 691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총은 2배 반,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KG 모빌리언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8,810원인데 8,8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더 추가하셔서 시간을 좀 더 기다리고 그 속에서 13,000원, 만 이내외까지는 3단계 상승 부분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굉장히 기분 좋은 전망이네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 시간을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마지막 종목이에요.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나타날 종목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세계 정말 많이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유통주가 대체로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봅니다. 9479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5만 1,500원 보여지고 비중이 1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를 좀 볼까요? 24만 2,500원으로 아이고 5,500원이 어제에 비해서 좀 빠졌습니다. 장중 내내 낙폭 키웠는데 자 신세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자 이제 이 종목은 한 2주 전인가도 맞아요. 제가 다시 진단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못 오른다. 그죠? 너무 박스다. 박스권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면세점이든 백화점이든 뭐 다 실적이 부진했다. 부진한 실적대로 주가가 하향해 있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진단하시고 실적만큼 안 좋은 주가인 겁니다. 앞으로 나아질 세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이다. 그 박스권이 23만 원과 27만 원 사이 뭐 8천 원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종목 교체하세요. 종목 교체 의견 내려주신 신세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좀 강한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요 스튜디오 밖에서 계속해서 전화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신데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장 아프게 하고 있으세요? 매드 팩터 매드팩토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45,000원. 45,000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0%. 40%요. 오늘 종가 보니까 65,800원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계속 갖고 가도 되나 해서.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네.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을지. 네네. 네네. 중요한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매드팩토 그러면 비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 4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69,400원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네. 예. 저 선택도 잘 하셨고, 그리고 뭐 주가도 시원하게 올랐고. 자, 이제 이렇게 오르는 주식도 우리가 이제 이 매드팩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 뭐 이 부분 속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실적으로 가치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고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을 여기 이제 양봉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고 다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점에서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고 도망가려면 개인한테 떠넘기고 가려면 즉 대량의 거래를 발생을 하면서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유지하고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추가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는 하기가 어려운 위치죠. 왜냐하면 양봉이 연달아서 4개가 발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강화됐고 나중에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갈 거냐.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촛불이 꺼지기 전에 확 타버리잖아요. 그죠? 네. 예, 촛불이 탈 때 꺼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듯이 주가의 시세도 가장 화려하게 솟구치면서 장대 양봉이나 그 흐름을 거래량을 동반하고 가다가 음봉으로 전환될 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저는 제가 이 흐름을 계속 보아왔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그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신 모양입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명쾌하게 해답을 얻어가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전화 상담도 마쳐봤습니다. 이제는 문자함으로 떠나볼까요? 문자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 정말 많이 차 있는 상황인데 6145번님이 급해 보이시네요. JW 중외제약인데 41,000원에 들어가셨고 80%시네요. 악템라 3상 발표 기다리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악템라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게 또 JW 중외제약인데 이게 또 호재가 될까 이슈에 있어서 오늘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 종가 33,550원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전문가님, JW 중외제약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약바이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JW 중외제약을 했었는데 또 자꾸 겹쳐지는데 이런 거죠.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이 신약이라든지 나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는 사실 우리가 100%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대부분 기업들이 특히 바이오 쪽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성장성이라는 흐름, 기대감이라는 흐름으로만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이 종목이 박스 안으로 다시 회귀하면 안 된다. 그때도 이 위에서 조정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겠습니까? 보기면 올라가야 되죠. 네.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를 해야죠. 그죠? 박스로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거래량을 줄여놨고 그런 가운데라면 다음 주에는 한번 다시 윗방향으로 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향을 잘 봐야 되겠네요. 포지션 잘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실지 지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4211번님께서요. 수고하십니다. PSK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23,050원에 25% 갖고 계시는데요. PSK가 오늘 종가가 23,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파운드리 업황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체 주목하자 긍정적인 이슈는 뜨고 있지만 주가는 23,200원으로 2% 넘게 좀 빠졌어요. 전문가님, PSK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PSK 역시 반도체 소부장적 라인 부분의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양호하다 그랬죠. 대장은 SNS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리동공업. 이런 쪽 라인 부분이고 그 연관된 부분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PSK 기술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도 역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위에 짐이 많죠. 그죠? 요 라인이 위에가 무슨 얘기냐? 매물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데에서 저항을 한번 받은 거고 다음 주 한번 22,000원 테스트를 하겠네요. 그죠? 22,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
시장의 조정 흐름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은 약간의 조정이다. 22,000원 부분 잘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문자 보니까요. 지금 별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별입니다. 다원시스인데요. 19,500원에 들어가셨고 30% 비중이네요. 지금 자회사 상장 이슈 그리고 실적 성장을 보면서도 손실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19,500원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요. 아이고 오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4% 넘게 빠졌네요. 16,1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인데 자 실적 보고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주가가 실적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그죠? 전문가가 필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산수만 잘하는 사람이 주가가 다 결정이 되니까. 근데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실적 그리고 수급입니다. 지금 이 종목 부분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지금 화면을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만 한 2주 동안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이 꼬인 상황입니다. 자, 거기서 19,5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나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19,600원이 요 한 3개월의 최고점인데 19,500원에 매수하신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전 고점 근처 18,800원 라인까지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15,500원 요 라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약세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실적은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주먹이 깡패라고 그러죠. 법보다.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내려온 건데 제가 다운시스의 1, 4분기 실적을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1, 4분기 실적이 좋고 2, 4분기, 3, 4분기가 좋을 거라고 본다면 그 실적을 믿고 가는 것이 좋다. 다만 단기적인 수급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한 가지 요소가 지금 하락으로 점찍고 있다. 그래서 15,500원 내외까지는 조금 더 조정 염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0892번님의 미코 살펴볼게요. 자, 미코 갖고 계신 분들 요즘 거래 많이 하실 텐데 11,050원, 비중은 20%인데 매수가까지 가려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궁금해지네요. 9,000원 바짝 쫓았습니다. 8,990원인데요. 전문가님, 미코 알려주세요. 미코. 네. 자회사가 진단시약 이 맞아요. 부분인데 종목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참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흐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세를 세게 낸 상황에서 그죠? 시세를 세게 낸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거래가 없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흐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 시장이나 뉴스나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뉴스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역시 방향성을 가져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가는 수렴하는 가운데에서 변동성이 작다가 그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에 어느 수순으로 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평선이 뭉치면 흩어지게 돼 있고 흩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야 됩니다. 하방으로 가면 매도해야 되고 상방으로 가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다음 주가 변곡점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실적이나 이런 종목의 레파토리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 변곡점이다.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대응책 잘 살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다 많이 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전문가님 준비한 시간 있으시다고요? 네. 11시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겠습니다. 양은 무지 많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 주도주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주도주가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근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거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연결되는데요. 스크롤 쭉 내려보니까요. 자,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깜빡이고 있는 방송 입장 버튼 이 부분 눌러주셔서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보세요.